루마니아 성도와 목회자 45명이 한국을 방문해 북한 선교를 위한 전략을 전했습니다. 굿TV가 목회자의 사역을 돕기 위해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기자 선발에 나섰습니다. 청년 작가들의 성장과 지역 상생의 의미를 담은 전시가 거리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가득 찬 맨해튼에서 기독교인들이 성금요일을 맞아 행진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 성회를 인도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목회자들에게 말씀 생활화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수년 전부터 루마니아에는 북한 선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약 14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지만 루마니아에선 한반도를 위한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루마니아에 그대로 적용한 인물입니다. 공산당 집권 초기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차우셰스쿠는 24년간 집권했지만 개신교 목사 구속 항의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독재 정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와 비슷한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북한의 사회주의를 경험한 세계 유일의 나라 루마니아. 공산주의 체제 당시 북한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루마니아는 코로나 전까지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북한의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잘 아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선교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루마니아는 북한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정치 체제를 만든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루마니아 사람들은 너무 잘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루마니아인들은 동맹국인 북한이 어렵던 시절 실질적으로 돕기도 했습니다. The Romanians took in some maybe 15,000-20,000 children from North Korea, fed them, gave them a home, educated them, and then sent them back after a while. Something that North Korea is forever grateful. 현재 루마니아에서는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교회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아직도 1인 독재 체제에 있는 북한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루마니아 목회자들은 닮은 꼴인 북한이기에 선교 전략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삶이나 사람들의 생활 상태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아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루마니아 교회들과 함께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북한 선교를 진행 중인 통일전략 아카데미는 루마니아 교회 목사와 성도 등 45명을 초청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고 놀스코리아, 즉 NK 사역을 진행하는 공통점에 대해서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절 예배도 참석하면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현장으로 보고 특별히 이제 임진각에 가서 그 분단의 현장을 보고 같이 아주 통성으로 기도하고. 분단의 아픔을 직접 확인한 루마니아 목회자들은 복음 통일의 염원이 희미해져가는 한국 교회를 안타까워했습니다. And I have come here to encourage Koreans to continue to believe, to continue to wait, and to pray that the Lord has a wonderful outcome. Country will be reunited, and the shepherd will be our Lord Jesus Christ. This is my expectation. 루마니아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탄압받던 시기 기도로 중보했던 한국 교회에 감사하며 북한 선교에 함께하며 복음의 빛을 갚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굿TV는 2만 8천여 명의 선교 기자로 구성된 글로벌 선교 방송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신학대학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목회 사역자들에게도 선교 기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남부 순환고속도로를 나오자마자 보이는 도안 신도시, 그 중심부에 모건대학교가 있습니다. 캠퍼스에 있는 선교조각공원 축복의 동산을 지나서 웨슬리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부름받은 소명으로 사역을 준비하는 목회자. 굿TV는 이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 지난 1일 업무 협약을 맺고 채플 시간에 맞춰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목회 사역자들이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 기자로 등록하면 학교 소식은 물론 자신의 사역 소식도 매체를 통해 전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 교회에 교육자가 청빙되지 않았었는데 교육자가 오고 동네 아이들이 오고 해서 지금 살아나는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선한 사역을 여기 매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티비가 목회 사역자를 선교 기자로 세우고 동역자를 찾는 동안 웨슬리 신학대학원도 미디어 시대의 학생들이 보다 폭넓게 사역을 전개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알릴까 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일을 주시더라고요. 더 빠르게 답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웨슬리 신대원과 구티비는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통한 미디어 선교에 협력함으로써 학생들은 선교 기자로 등록해서 매체를 통해 자신의 목회 사역을 알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기자의 혜택은 기자증과 명함 제공은 물론 해외 선교사로 파송될 경우 특파원 위촉도 가능합니다. 특히 특파원으로 위촉돼 프레스카드를 소지하게 되면 정식 기자로 대우받게 돼 해외 선교 활동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2만 8천여 명이 활동하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기자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 동아리를 만들었는데요. 홈리스 사역이랑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무료 배식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역들의 소식을 잘 모아서 굿TV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알려드리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기자로 등록하고 목회사역자로서 복음이 담긴 선한 소식을 발굴하고 취재해 미디어 선교에 동역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청년 예술 작가들의 미술 작품이 곳곳에서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시 장소는 다름 아닌 동네 카페인데요. 학생들의 성장과 지역 상생의 의미까지 더한 전시 현장을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커피숍. 지하로 내려가니 벽면에 걸린 미술 작품들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모두 백성예대 배혜진 학생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문틈 사이로 나와 나비를 쫓아가는 고양이. 배양은 그림 속 고양이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며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캔버스에 펼쳤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고양이는 문을 열고 나비를 쫓아서 나오는 모습을 표현한 건데 나비가 꿈과 희망을 표현하는데요.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최근 서초구에서 청년 갤러리 지원 사업을 진행한 결과 배양을 포함한 백성예대 디자인미술학부 학생 16명이 최종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초구는 동네 카페의 협조를 받아 청년 작가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등 공공시설에도 작품이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이 품은 삶의 가치, 사랑과 나눔을 담은 작품들이 곳곳에 전시된 것입니다. 동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동물들을 표현하면서 동화 작업에 대한 기초 소양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이들에게 제 기독교인으로서 위로를 주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따로 공간을 섭외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무료로 전시하는 한편 작품이 들어선 카페에는 손님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작가님들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반응이 좋아서 이거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는 어디 카페에서 전시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최근에 있었고. 최윤영 백성예대 디자인미술학부 주임 교수는 이번 기회로 학생들이 작가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 그림으로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재학 중에 이런 공모 기회에 당선이 돼서 또 실제로 이렇게 또 상업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전시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지역사회 또 문화적으로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게 되어서 모두 기대가 큽니다. 공모를 기획해 주신 서초구청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분들께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품 탄생에 더해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한 기획 전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은 올해 연말까지 서초군의 주요 거리와 골목 상권 카페 등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최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며 국내 교계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해외 각국에서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했는데요. 지난주 성금요일을 맞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선 이른 오전부터 성도들이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는 십자가의 길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전상희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맨하탄의 십자가의 길 행진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관광객으로 가득 찬 맨하탄에서 기독교인들은 성금요일을 맞아 행진을 하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비폭력에 뿌리를 둔 단체인 팩스 크라이스트 메트로 뉴욕은 40여 년간 성금요일 맨하탄 십자가의 길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기독교인과 캐톨릭 성도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 행진은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성찰하는 기도의 행렬이라고 말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십자가의 길 행진은 맨하탄 이스트 47가에서 이 애비뉴를 따라 42가까지 걸어가는 과정에서 10여 군데 장소에 멈춰 예수의 죽음을 향한 여정의 순간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브라이언 파크와 타임스퀘어 등 멈추는 장소마다 차량 스테이션에서 십자가 능력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찬양했습니다. The reason that we do it is to give public witness to the crucifixion of our Lord. 팩스 크라이스트 메트로 뉴욕은 이 행진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알고 예수의 죽음을 향한 여정의 순간을 되새기며 현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re is new life and life after death and suffering because of the resurrection. So this is a day of remembering, but also a day of hope for us. 2000년 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끔찍한 고통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날, 관광객과 많은 시민들로 붐비는 맨하탄 도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로 행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오늘 행진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현지 시간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비아이 페탄부란 교회에서 열린 베델 신학교 세미나에서 500여 명의 교수와 학생, 목회자들에게 말씀 생활화를 당부했습니다. 이 목사는 교회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말씀, 성령, 기도, 믿음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1년에 최소 2번 이상 말씀을 통독해야 한다며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말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배 이후 이 목사는 베델 신학교 프란스 판탄 총장에게 5천만 루피아를 전달했습니다. 판탄 총장은 생명의 말씀과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장학금은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번 방문 동안 인도네시아 복음화와 부흥을 위해 자카르타, 수라야, 말랑에서 성회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3일 구티비가 붕어빵 목사로 알려진 정병찬 목사에게 시청자들이 보낸 성금 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구서교회에서 사역 중인 정 목사는 폐지를 수거해 판매한 비용으로 이웃을 돕고 붕어빵을 직접 만들어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앞서 지난 1월 구티비 프로그램 사랑은 강물처럼에 소개됐습니다. 시청자들이 구티비에 보내온 성금을 전달받은 정 목사는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소중한 일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보가 잘 되겠다. 이래서 제가 전화 왔을 때 그냥 바로 알겠다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런 면에서 후원금을 주시니까 콤바인을 사서 이제 어른들을 돕고 싶은데 그 일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밖에 정 목사는 농촌교회가 살아나면서 도시교회에도 희망을 주는 계기를 만들어 사역의 모범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남원 양문교회에서 고난주간을 맞아 수요 초청 찬양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열린 이번 집회에는 양문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남원 양문교회 송귀여 목사는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로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하신 그 은혜를 맨날 주여 하고 가슴만 아프게 할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고 고난주간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본격적인 찬양 공연에 앞서 오베데돔 선교단의 워십, 레크레이션, 성경 판소리 등 다양한 콘텐츠의 공연을 선보이며 참석한 성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후 단상에 나선 윤형주 장로는 진정한 섬김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며 양문교회의 배려와 섬김을 보며 저도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윤 장로는 삶을 살아오면서 체험한 간증과 찬양을 선보이며 참석한 성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성결대학교가 오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1,000원의 브런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성결대학교는 한시적으로 1,000원의 아침빵을 진행해 재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일일 100개 한정으로 학생증을 제시하면 단돈 1,000원에 샌드위치와 커피 쿠폰을 제공합니다. 김상식 총장은 고물가 시대에 우리 성결대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서라도 식사만큼은 든든히 하며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인턴 과정을 시작해야 했던 예비 전공의들의 임용 등록이 마감됐지만 실제 등록 비율은 4.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올해 인턴 수련이 파행한 데에 따라 내년 레지던트 수습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최소 4, 5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인턴 등록 대상 3천여 명 중 등록을 완료한 인원은 131명에 불과합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평화공원 위령재단 일원에서 유족 등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이번 추념식은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 미진했던 부분도 한층 더 보완해 나가겠다며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운영에 더욱 힘쓰고 국제평화문화센터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일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더 빠르게 낮추기 위해 4월에도 긴급 가격 안정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은 농식품부 차관은 이달부터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긴급 가격 안정 자금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농축산물 체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납품 단가 지원 업종을 농협, 영농법인 등에서 중소형마트나 전통시장 등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방울토마토를 납품 단가 지원 대상 품목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통시장 소비자를 위해 이달에도 농산물 전용 상품권인 농알 상품권을 발행하고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를 오는 6일에서 12일 전국 전통시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축구 간판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명문 토트넘 호스퍼에서 뜻깊은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토트넘 소속 비유럽 선수 최초의 400경기 클럽 가입으로 3일 손흥민이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뛴 웨스트햄전은 그의 400번째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은 1882년 창단한 토트넘 역사를 통틀어 400경기 클럽에 가입한 14번째 선수입니다. BTV 뉴스 김용희였습니다. BTV 월드와이드입니다. 3일 대만에서 규모 7이 넘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5년 만에 최대 규모 강진입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이날 오전 현지 시간 7시 58분 대만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은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 도시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20km로 관측됐습니다. 대만 현지 방송사들은 지진으로 건물 주체가 무너졌고 화롄 지역에 5층 건물이 기울었다는 속보를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대만은 물론 지진 발생 지역에서 700km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에도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영국이 현지 시간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로 복귀하며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만한 조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일 오전 6시 53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과 대만 해협 평화, 마약 퇴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후 4개월여 만에 이뤄진 직접 소통으로 1시간 45분간 전화통화하며 소통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 유지관리 기조의 뜻을 같이 했지만 대만과의 기술 전쟁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에 대해 중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 말했고 불공정한 무역 정책에 대해선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이스라엘군의 국제구호단체 차량 오폭으로 7명의 희생자가 나온 데 대해 국제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국인 3명과 미국, 캐나다 이중 국적자, 호주, 폴란드 국적자 1명, 팔레스타인인 1명 등 국제구호단체 소속 직원 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희생자의 소속 국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과 책임 추궁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3일 이 사건에 대해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전쟁 중인 밤에 오인에 따른 실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참사로 구호기관들이 가자지구에서 활동을 중단해 기아위기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호남 내륙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 충남 내륙에는 빗방울만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을 맴돌며 평년 기온보다 온화한 봄 날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1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8도, 광주 19도, 부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년 목회 사역자들이 굿TV 미디어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현재까지 2만 8천 명의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 기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현장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굿TV는 목회 사역자들을 지원하며 세상을 밝히는 선교방송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